마이스 경제 논술 3주차입니다. 우리가 지난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2주차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저희가 한번 배웠죠. 그래서 논리, 논증, 그리고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했고, 또 특히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 이 논리적 사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 이 수업 내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데 요것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물론 학교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논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번 학기. 그러니까 이번 수업까지는 기본 개념, 논리를 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경영, 시사,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면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지금 대부분 이제 우리 학생들이 2학년인데 왜 이게 뭐 아직 나는 취업하려면 멀었어 아니면 사회 나가려면 멀었어. 그런데 사실은 이 논술 논리적 사고는 지금부터 그거는 뭐 아예 입학 때부터 이거는 갖춰져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논술? 이 논술은 어느 기업이나 어느 조직이나 심지어 여러분들 실습 나가거나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면접을 하잖아요. 간단한 면접 또는 이제 큰 기관에서 저기 실습을 나가면은 좀 심층 면접도 해요. 큰 뭐 은행이나 뭐 공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턴 사원으로 가더라도 이 취업 논술을 꼭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그 조직, 그 회사로서는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취업 논술을 하는 거죠. 논술의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업으로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야지 그 기업이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또 장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이 결국은 논술이라는 형태로서 한번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재라는 게 그러면 인재의 개념이 뭐냐? 인재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말할 때는 이 학생이 단순 지식뿐만 아니라 그거를 조합을 해갖고 종합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안 문제 그건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디 회사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무수한 현안 또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막 시시각각으로 생겨요.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걸 얼마만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얼마큼 이 사람이 잘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일 잘하면 뭐예요? 우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 조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내지는 안목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그러잖아요. 회사 내에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동료나 상하관계 인화관계라고 그래요. 인화관계가 돈독한 그런 인재를 뽑기를 원합니다. 그죠?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요새 가치관, 소위 여기 얘기하는 가치관 경영이라는 말을 여기 이제 가치관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여러 3대 요소가 있고 4대 요소, 뭐 6대 요소 이렇게 있는데 그 공통적인 걸 따지면은 기업에 보면은 사명이 있어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데 미션이 있어요. 우리 기업은 뭐 의약품 개발, 인간에게 이로운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다한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핵심 가치. 이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은 자세히 할 텐데, 코어 밸류입니다. 코어 밸류. 그 회사, 그 기업, 그룹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층이 바뀌더라도 이거는 전혀 절대적으로 안 바뀌는 영원히 가는. 근데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밸류, 가치관입니다. 기업에. 각 기업마다 다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비전은 뭐예요? 우리 기업의 비전.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후에 기업은 뭐냐? 그래서 각 기업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경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삼성전자의 비전은 뭐고, 현대 자동차의 비전은 뭐고, 이걸 보면 다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기업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기업들, 그리고 뭐 정부는 또 정부대로 있지만은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한 게 2018년에 해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했는데 보니까 보세요. 5순위까지 이렇게 써있는데 인재상. 첫째는 소통과 협력을 잘하는 인재.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다음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이죠. 챌린징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선호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10년 전과 지금과 10년 전과 지금과의 차이를 보면은 옛날에는 어떤 인화나 협력 이런 거 이거 5위잖아요. 좀 떨어졌잖아요. 그거보다도 일을 잘하고 창의적이고 뭐 이런 사람을 그리고 도전적인 이런 사람을 선호했어요. 이때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기업이 막 성장할 때요. 막 성장할 때는 이런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니까 이런 덕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경쟁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덕목 지금 5가지 소통과 협력, 커뮤니케이션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협력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측면의 강점을 많이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 채용 방식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취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준비를 지금부터 지금 해야 됩니다. 하는데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아주 옛날 그다음에 이제 2010년대, 90년대 이런 데 보면은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 이제는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럼 거기에 걸맞는 방식의 채용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채용할 때도 옛날에는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낚시형, 작살형인데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딱 집어서 이렇게 채용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AI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채용도 과거처럼 뭐 대그룹 채용하면 뭐 3,000명, 뭐 1,000명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아직도 뭐 그렇게 그런 방식을 하고 있지만은 수시 채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요거 뭐 쭉 보시면은 이렇게 됐고 조직의 구조도 옛날에는 상당히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조직 내에서 내부 지향적이 있는데 이제는 대외 개방을 거쳐서 완전히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경계가 없어지는 그리고 조직도
과거에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전부 거기에 올인하는 목표형 조직이었는데, 이제는 열린 조직을 거쳐서 애자일주의죠. 상당히 애자일이라는 게 예? 상당히 변동이 큰 그런 조직,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리더십도 이제는 감성 리더십입니다. 옛날처럼 막 그냥 뭐 카리스마적인 뭐 그런 리더십 아니고 이제는 감성을 같이 쉐어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세대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협력이 중시한다고, 협력을 중시한다고 그랬죠? 커뮤니케이션 협력.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이제 목표만 달성만 잘하고 하면 됐지만, 능력이 있으면 됐지만 이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인재도 이제는 융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보실 필요 있고요. 이제 우리 기업의 채용 형태도 지난 2017년에 이제 법안이 발효되었고 하반기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소위 말하는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블라인드가 뭐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옛날에는 이제 채용하려면은 뭐 학교 어디 나왔고 성적이 어떻게 되고 뭐 저 주소 뭐 사진도 붙이고 뭐 심지어 일부 저기에서는 신장 뭐 그다음에 키가 얼마고 몸무게 얼마고 이런 적는 난도 있었어요. 자,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기관을 필두로 해서 먼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입사지원서에 뭐 어디 출신 옛날에는 본적 적고 주소 적고 뭐 그랬는데 그리고 저 부모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아버님 뭐 하시고 뭐 형제자매 어쩌저쩌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어느 학교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뭐 서울대 스카이 대학 나왔다 뭐 어디 나왔다 뭐 무슨 뭐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다 그런 게 일체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면접위원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물을 먼저 제일 그냥 이 사람의 능력을 체크하는 능력 위주의 주변 여건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하에서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더 유리해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일부 민간에서는 아직도 저기 면접 기회조차 안 주는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은 이제 자율에 맡겼는데 그런 식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논술을 지금은 하는데 자, 논술의 개념이나 이런 건 다 지난 시간에 다 배웠고요. 그럼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응? 논리적인 사고, 논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야의 달인이 될 거냐? 그런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논술을 잘 하려면은, 정복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 그런 논리를 잘 푼다, 뭐, 논술을 잘 쓴다,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우선,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 지식. 알아야 되잖아요. 뭐, 쓰려면, 뭐, 글을 쓰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컨텐츠입니다. 또 많이 알면 뭐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내 걸로 만들고 소화를 시키고 거기다가 논리. 자, 이 컨텐츠 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교수가 이번 강의 때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가이드만 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이제 계속 배울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 논리
어떻게 펼칠 거냐, 이걸 가르칠 겁니다. 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뭐예요? 결국 정치적인 이슈, 경제, 경영, 사회, 문화에 거친 모든 분야의 현안입니다. 현안은 영어로 이슈죠. 이슈라고 하는데 지금의 가장 큰 현안은 뭐예요? 국가적으로? 그렇죠? 코로나19죠. 코로나19인데 그러면 거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왜 발생했고 그 자체가 환자가 많이 발생했구나 이런 거에서 겁나네 이럴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경제, 경영, 기업은 거의 도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불안감, 또 문화적인 패턴이 또 바뀌고 있고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거를 잘 현상을 파악을 해서 이거를 논리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논리. 그래서 논술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 논술에 답변을 하는데 형태는 이걸 뭐 시험 보는 수가 있죠. 논술형으로는 필기 시험. 뭐를 논하라. 이렇게 귀하의 생각을 필요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필기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면접도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데 면접에서도 이제 논리적으로 답변을 잘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정보, 그다음에 논리 다 갖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이게 많은 정보 이런 걸 단시간 내에 자 보세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뭐 기껏해야 한 50분, 맥시멈 한 100분 정도 내에 자기의 생각을 쫙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시간이 제약이 돼 있고 또 정보도 상당히 제한돼 있잖아요. 시험 보는 그 시간 중에 그리고 또 공간도 그렇고 방법에 있어서도 결국 뭐 종이와 연필인데 그래서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일부는 면접하면서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는 경우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 제약이 있는데 어떤 경우건 하여튼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훈련, 집중적인 학습을 하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입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 배웠죠? 항상 what 이게 뭐지? why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문제가 있네. how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이걸 처리하지?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해서 습관화 시키면은 사실은 상당히 우수한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를 연습을 좀 하자 이거죠. 그렇죠? 제가 습관화 하자고 그랬잖아요. 습관화를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 이런 저는 저 현상에 대해서 우리 첫째 시간에 생각의 탄생 뭐 이런 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저 종류가 있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배웠잖아요. 생각을 저 사회적인 현상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논리화를 해서 정리를 해서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논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어떤 주제나 대상이나 거기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 가지 어떤 팩트 파인딩을 해야 돼요. 그렇죠? 현상에 대해서. 자, 코로나19가 그거 문제가 지금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 관심을 보여야 돼. 뉴스 나오는 거 뭐 그리고 각 학자들의 뭐 하고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거를 관심을 두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슈에 대한 핵심이 뭐냐 과연 핵심이 뭐냐 그걸 핵심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잘 돼 있어갖고 정보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조사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사를 해서 생각을 논리화해서 그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어떻게 한다? 우선은 categorize. 이게 뭐예요?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룹핑. 그러니까 종류별로 그룹핑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룹핑. 뭐 코로나19다 그러면 뭐 이슈별로
이게 뭐 지역별로 어떻게 됐다든지 또 연령대로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로 인한 영향을 받은 분야가 기업, 중소기업 분야랄지 또 어떤 집회 이런 분야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특히 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집회가 올 스톱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룹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캐터라이제이션을. 그렇게 해갖고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산업별로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제조업, 여기 산업별로 분석한다 그러면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확산 동향은 어떤데 그것도 그룹핑을 해갖고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그룹핑 한 거를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라는 거예요. 서머라이즈. 산업별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집회 성격의 산업이 높은 데가 영향이 제조업도 물론 크지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또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니까 제조업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또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겨갖고 부품을 제대로 조달을 못한다든지 그래서 여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죠? 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국민의 우울증 같은 게 생기고 그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야별로. 그래서 그거를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는 거예요. 요거를 대표하는 워딩을 몇 가지 이렇게 끌어내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각 그 전문가들의 주장을 한번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나름대로. 내가 나의 주장을 표현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머저리티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는 거는 글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표현할 때는 항상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키워드를 여기서 뽑고 여기도 뽑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딱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요새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중언, 무언 이런 것보다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한번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 그걸 연습을 좀 하자 이거죠. 연습을 하면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논술을 쓰거나 할 때 작성하는 연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 입사도 그렇고 우리 면접도 그렇고 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연습을 이제 자주 하려면은 이미 기출 문제라고 하죠. 기출 문제 이미 나와 있는 문제를 보고 그래서 보면은 요새 책방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 이제 현황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걸 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키워드가 뭔지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유형별로 또 분류를 하고 최근의 이슈가 뭔지 그래서 나 나름대로의 예상 문제를 한번 적어보는 거죠. 이거는 뒷부분에 이제 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제가 전에 조직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게 물어보는 거하고 엉뚱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할 때도 보면은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몰라갖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버벅거린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는데도 너무 긴장해갖고 그런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논술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논제가 이제 있어요. 이 논제라는 게 뭐예요? 토론하는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토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논제가 있고 또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뭐뭐를 써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잘 그 문장을 질문에서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거의 한 절반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기업들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보면 논제가 있고 발문이 있고 제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는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고 또 이거는 뭐 주절주절 뭐 과거 역사가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서 배경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배경 설명. 그러면서 이거는 논제를 이 논제를 백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뭐 통계랄지 뭐 이런 도표나 자료 이런 걸 내갖고 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2학년인데 뭐 이걸 뭐 벌써 하냐?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부터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4학년쯤 가면 4학년 이제 2학기 9월부터 이제 막 취업이 시작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거를 그냥 뭐랄까 재미로 취미 삼아서 하듯이 하면은 몸에 배고 나중에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 논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그럼 논리를 어떤 팩트를 갖고 있는데 논리를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 전개를 어떻게 하냐? 논리 전개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그 답변 방식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답변하냐가 적절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논리 전개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2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2단 논법.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도 보고서 양식에서 많이 써요. 보고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기업에서는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뭐 시키는 대로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결과가 없어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2단 논법에 보고서 양식을 많이 쓰는데 2단 논법인데요. 이제 보면은 요건 형식이 대충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제 문제를 가지고 경제 현상을 가지고 연습을 나중에 할 겁니다. 먼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어떤 실태를 열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입장. 이런 때에 이제 통계 수치나 이런 것도 내고 문제점, 예상 문제점, 미치는 영향, 정도 이런 거를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이제 지금 핫 이슈가 코로나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역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다. 큰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신의 아이디어를 내시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코로나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부산은 첫적인 우리나라 전체 동향 어떻게 되었고 두 번째는 부산은 언제부터 2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뭐 100 몇 명. 세 번째는 수치가 이제 좀 나오면 좋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상당히 많죠. 이게 장기화되면 저 부산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어쩌저쩌 나온다 이죠. 그거를 이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개략적으로 동그라미 한 3개, 4개 정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항상 대안이 있어야 돼. 대안.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장단기 저 방향도 제시하고 단계별로 또는 실천 방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에 나오잖아요. 우선은 발생한 환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격리한다든지 뭐 어쩌고
한다. 근데 소요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쩌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럼 예방이 또 필요하죠. 이미 발생 환자. 그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예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뭐 위생 관련해서 어떻게 되었고 부산시 전체를 뭐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끝으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뭐 병원을 확충한다든지 뭐 예방 인력, 보건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얼마나 필요한다든지 그런 거죠.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부 보조금 제공하겠다든지 그런 게 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정리가 딱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회사가 비타민 C 음료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하네. 아니면 새로운 비타민 C 뭐 요새 모 기업의 모 브랜드의 옛날에는 알약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음료 상태에서 비타민을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획기적으로 판매를 제고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 현황. 비타민 음료, 마시는 음료, 마시는 비타민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선. 그 다음에 이미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는 그 알약 형태의 비타민을 좋아하는지, 물로 음료 형태는 아직까지 처음 나오기 때문에 취향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 건지, 그것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문제점. 자, 우리 제품은 새로운 제품을 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제품들이 시장에서 많이 마켓 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대하고 그럼 대책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 여기서 제시가 돼야 되죠. 그죠? 우리는 중고등학생 젊은 층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고서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3단 논법이 있어요. 3단 논법이 있는데 3단 논법은 뭐 가장 많이 쓴 겁니다. 아까 문제점 대책에 못지않게 아까 처음에 한 거는 문제점 대책은 주로 보고서에서 많이 쓰는데 요거는 조금 상당히 인덱스한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내용이 좀 상당히 기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 논법에 대해서는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